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1시간 반 정도? 5시 45분에서 많이 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이미 많이 들어서 아실 텐데 하여튼 뭐 지금 뭐 많이 회자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생명공학, 미래융합기술, 생명공학은 제 연구 분야이기도 하고 뭐 융합기술 요새 아주 키워드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중에 백투더퓨처라는 영화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 백투더퓨처라는 영화를 보면 아주 흥미롭게도 타임머신이 등장을 하고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갔다가 현재로 갔다 미래를 넘나드는 그런 흥미로운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 그리던 까마득한 미래가 언제냐면은 2016년이었어요. 지금 2018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의 그렸던 까마득한 미래가 이미 과거가 됐습니다. 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서 과거의 모습을 좀 보고 현재의 모습을 보고 다가올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885년으로 세팅이 됐는데 이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튼 100년, 2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과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갑니다. 자, 과거로 가서 본 모습이 인디안이 말 타고 가는 모습을 봤는데 기계 문명이라는 게 발달하기 전에 그냥 자연에 있는 파워를 인간들이 이용을 했죠. 우리 조상들도 보면은 물건을 나를 때나 자기 자신을 이동할 때 그냥 자연에 있는 파워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이라는 게 일어나면서 기계 문명이 시작을 했죠. 증기기관으로 대표되는 소위 얘기하는 1차 산업혁명, 기계화 문명의 발달을 이루는 혁명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기계라는 것을 만들어서 인간이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백투더퓨처의 한 장면인데 인간이 그냥 자연에 있는 걸 잡아탄 그 파워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이 세상에 없는 이상한 기계라는 거하고의 그 파워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자, 그래서 인간은 이제 기계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아주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학교 올 때 말 타고 오신 분들 없죠? 저도 기계라는 걸 타고 여기 왔어요. 이제 더 이상 뭐 말이라든지 자연에 있는 힘보다는 인간이 만들어낸 기계라는 것들을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1차 산업혁명의 시작이고 2차 산업혁명을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사진 한 장이 있는데 이건 1900년도에 이스터 모닝 부활절 아침에 뉴욕 맨하탄의 5번가에서 누가 사진을 찍은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 퀴즈 문제가 있어요. 자동차 한 대를 골라보세요 하고 답까지 여기 동그라미 쳐 있는데 이게 지금 눈에 전부 자동차 같아 보이지만 확대를 해보면 자동차가 아니고 아직도 다 말이 끌고 다닌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비로소 말이 없는 자동차가 한 대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1900년도에 찍은 뉴욕의 5번가의 거리인데 13년 뒤에 누가 똑같은 자리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1913년 이스터 모닝의 피프스 애비뉴 전경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말은 온데간데 없고 이런 기계라는 것들이 막 물결을 이루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거를 2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라는 아주 유용한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기계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한 그런 혁명, 2차 산업혁명. 그래서 1차, 2차, 3차 산업을 4차를 좀 정리를 해보면 다보스 포럼 2016년 1월에 다보스 포럼 그 의장인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 이걸 다시 이슈화를 했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1차 산업혁명은 아까 얘기한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혁명, 2차 산업혁명은
1900년대 전후에 갖고 전기에너지 기반의 대량 생산혁명, 3차 산업혁명은 우리한테 익숙하죠.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혁명. 지금 어떻게 보면 이 3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이 뭐 곧 왔대느니 뭐 허구래느니 뭐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이 4차 산업혁명은 IoT, CPS, 인공지능 기반의 만물 초지능 혁명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1, 2, 3은 클리어한데 뭔가 좀 클리어하지 않지만 하여튼 뭔가 새로운 이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아주 쉽게 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이 뭔가는 조금만 뒤로 밀어두고 우리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면 이게 바로 우리 현재 모습이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죠. 뭐 이런 그 기계 문명하고 정보통신 기술, 이 IT의 아주 전성시대 홍수 속에서 살고 있죠. 여기 캠퍼스 이 클래스룸을 나가면 학생들이 귀에다 꽂고 입에다가 뭐 달고 중얼중얼 거리면서 걸어다니고 심지어는 희죽희죽 웃기도 하고 한 뭐 5년쯤만 전에만 봐도 제가 제정신인가 뭐 소리도 지르고 웃기도 하고 뭐 아무도 없어. 혼자 그러고 다니는 건데 지금은 굉장히 익숙해 있죠. 여기 교수님들도 그러고 다니는 분들도 이제 계시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이 비행기가 떠서 간다는 게 여러분들 믿어지세요? 뭐 안 믿을 수가 없죠. 뭐 타고 이제 태평양도 건너보고 그랬는데 비행기가 이렇게 휙 가는 거 보면 야 저게 어떻게 떠서 가나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뭐 나도 타봤으니까 안 믿을 수는 없지만 나 혼자 뜨기도 힘든데 뭐 몇백 명을 태우고 저 육중한 쇳덩어리가 떠서 간다는 게 잘 믿어지지는 않지만 지구 밖에 나와서 지구가 둥글대는 것도 보고 지금 이게 우리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럼 다가올 미래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많은 미래학자들이 주저없이 얘기하는 게 미래에는 융합기술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융합기술을 얘기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범위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IT 기술은 뭐 지금 뭐 상당히 전성시대를 구가하고 있죠. 바이오 기술도 성숙한 기술을 보이고 있고 나노 테크놀로지 이제 태동해서 기대가 되는 그런 기술이죠. 여태까지의 사회나 기술을 보면은 그 속에서 자기 전공 분야 사람들하고 그 기술 바운다리 내에서 뭔가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그 사이에는 이제 이런 그 배리어가 있죠. 벽이 있어서 여기 있는 사람하고 여기 있는 사람은 잘 말도 안 통해요. 이 보캐빌러리도 다르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데 이 벽을 허물으면은 IT 기술하고 BT 기술을 섞어 놓으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기술을 쉽게 만들 수 있겠다. 그런 기대감이 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분야뿐만 아니라 남의 분야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경쟁력 있는 거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도달하고 가장 비근한 예로 이 아이폰을 생각을 해보면 스티브 잡스가 특유의 청바지 입고 검은 티셔츠를 입고 이제 아이폰 발표를 하죠. 아이폰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스티브 잡스의 매니아들이 있죠. 그럼 아이폰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막 열광을 하죠. 아이폰이 일단 뭔지도 모르고 열광부터 하죠. 그러면서 아이폰은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패드, 폰, 인터넷 이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패드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는 음악 듣는 거죠. 그러니까 MP3라는 디바이스의 애플사의 브랜드 네임이 아이팟이에요. MP3를 세계 최초로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춘 나라가 그 이름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에서 MP3 대량 생산 체제를 갖췄는데 정작 뭐 돈은 딴 데서 벌고 있지만 하여튼 이 음악 듣는 MP3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분은 요소는 폰, 전화기. 한심하죠. 이 스티브 잡스가 만든 게 하나도 없어요. 폰은 스티브 잡스 태어나기 전부터 사람들이 만들어서 사용하던 거예요. 인터넷도 이걸 발표하는 이 순간에 쓸만한 사람들은 다 쓰고 있었던 게 인터넷이에요. 그러니까 이 MP3, 전화기, 인터넷 어느 하나도 스티브 잡스가 새로 만든 게 없어요. 근데 그 3개를 묶어갖고 타치스크린 기술이라는 기술을 써서 손바닥 위에다가 올려놓으니까 이 세상에 없던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밤새워서 줄 서갖고 그거 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는 아무것도 새로운 게 없는데 그걸 그냥 연결해 놓으니까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게 생기는 거죠. 이게 융합기술의 파워고 묘미고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얘기를 했어요. 크리에이티비티, 이 창의력이라는 것은
스티브 잡스가 말씀하시기를 creativity is just connecting things. 있는 것들을 연결해 놓는 게 나는 창의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융합기술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갖고 있는 마인드가 자기 전공을 잘해야 되죠. 물론 자기가 경쟁력이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자기 전공만 잘해갖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는 분야에 잘하는 사람하고 어떻게든 좀 잘 사귀고 소통을 해서 그거를 섞어서 융합을 만드는 게 비로소 경쟁력이 생기겠다라는 거죠.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도 보면은 아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아까 그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분이 이슈화를 했는데 다보스 포럼에서 그분이 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이런 것이다라고 정의한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그 클라우스 슈밥 얘기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디지털 테크놀로지, 바이올로지컬 테크놀로지, 피지컬 테크놀로지 이 세 가지의 테크놀로지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기술이 앞으로의 세계를 이끌어갈 그 세계가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 소리는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여태까지는 디지털 테크놀로지나 피지컬 테크놀로지 이런 바이올로지컬 테크놀로지가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 갖고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 결국은 이것도 뭐예요? 융합이에요. 그래서 그 책에 클라우스 슈밥이 얘기한 책에 보면은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주제와 관련된 키워드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거 보면 AI, IoT, CPS, 빅데이터, 자율주행 자동차, 바이오인포맥티스, 뭐 드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을 다 보면 한 가지 종류의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이런 디지털, 피지컬, 바이올로지컬이 어우러지는 테크놀로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플랫폼이 돼서 여러분들 컴퓨터라는 게 어떤 특정 컴퓨터 산업이 있는 거는 아니죠. 컴퓨터가 모든 산업에 속속들이 들어있고 여러분도 요새 강의 듣는데 뭐 숙제하는데 뭐 다 그 컴퓨터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플랫폼을 깔아주고 거기에 피지컬 테크놀로지와 바이올로지컬 테크놀로지가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세대다,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아이콘인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스티브 잡스 이후에 뭐 빌 게이츠도 굉장히 아이콘이죠. 본인의 트위터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만일 대학생이 된다면 이 사람 대학생 다시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은 지금 대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생이 된다면 하고 싶은 거 젊은이에게 좋은 여기 보면 AI, 생명공학 여기 생명공학 줄을 친 이유가 뭐예요? 제가 지금 오늘 주로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공학에 줄을 쳤는데 이 AI는 이 사람 하고 싶겠죠. 자기 마이크로소프트 만들어서 성공한 사람인데 이 소프트웨어에 가야 될 길이 이제 AI죠. Artificial Intelligence인데 생명공학은 생뚱맞게 왜 이 사람이 하고 싶다 그랬을까요? 중요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주로 바이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바이오 테크놀로지라는 게 뭔가?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공룡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 공룡은 지구상에서 존재를 했었지만 이제 멸종한 그런 생명체죠. 그런데 멸종한 생명체인 공룡을 다시 살려내서 디즈니랜드를 능가하는 이런 놀이공원을 만들었다라는 게 지금 이 주라기 공원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이 공룡을 어떻게 해서 살려냈다라는 얘기가 이 영화에서 나름 잠옷 사이언티픽하게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뭐 잠옷 리얼리스틱하죠. 최근엔 주라기 월드라는 영화도 만들어졌는데 이제 조금 더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가 가미돼 갖고 뭐 이런 놀이기구를 써서 공룡이랑 재밌게 노는데 공룡이랑 재밌게만 놀기만 하면 영화가 재미가 없죠. 꼭 갈등과 위기와 서스펜스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흥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공룡의 공격을 받아서
무슨 모험의 세계로 접어드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자, 그럼 모험의 세계로 접어든다 이런 얘기인데, 다시 주라기 공원 1편에 보면은 공룡을 어떻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잘못 사이언티픽하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 공룡 전문가예요. 과학자고, 요 여자분 어깨 너머로 뾰족하게 보이는 이 사람이 디시전 메이킹을 하러 지금 앉아 있는 사람인데, 앞에서 일종의 사업 설명회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공룡을 살려낸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이 내가 공룡을 이렇게 해서 살려내서 만들었으니까 더 투자해 갖고 우리 더 큰 비즈니스를 한번 벌려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뭐 앞에서 하는 얘기가 진짜인지 사기를 치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과학자인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지금 얘기를 듣고 있어요. 자, 공룡을 어떻게 살려냈다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볼까요? 옛날에 공룡이 살고 있었는데, 그 시절에 모기도 살고 있었고, 이 모기는 공룡의 피를 잔뜩 빨아먹고 포만감에 젖어서 나무에 걸터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나무에 진액이 흘러내려서 갇히고 오랜 세월 지난 동안 굳어져 갖고, 여러분들 호박이라는 보석 알죠? 한복 마고자 단추하는 그 호박이라는 보석으로 굳어졌는데, 광산의 광부들이 캐보니까 호박이 있고 그 속엔 모기가 있는데, 이 모기는 아까 공룡의 피를 잔뜩 빨아먹은 그 모기예요. 그래서 주라기 공원의 과학자들이 이거를 한번 이용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주사 바늘을 집어넣어서 이 호박 속에 들어있는, 모기 속에 들어있는, 공룡의 피 속에 들어있는 공룡의 DNA를 끄집어내는 일을 하고, 그 공룡의 DNA를 이용을 해갖고 공룡을 살려냈다 내는 얘기가 주라기 공원의 이 영화 속의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결코 영화 속의 얘기만이 아닌 게, 과학자들이 이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공룡은 만들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아까 그 뭐 공룡 호박 속에 들어있는, 모기 속에 들어있는, 공룡의 피 속에 들어있는 공룡의 DNA를 끄집어냈다 그러지만, 그런 샘플이 존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게 있다 그러더라도 DNA가 온전히 보관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룡 말고도 또 다른 팬시한 동물이 있는데, 지구상에서 이제 멸종된 채로 매머드라는 놈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매머드는 좀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매머드는 어디에 살았냐면은 시베리아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베리아 지방에 땅을 파보면, 조금 파고 들어가면은 영구 동토층이 나타나는데, 영구 동토층이라는 게 뭐예요? 한 번도 녹아본 적이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매머드 사체들이 묻혀 있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기 안 먹고 오래 보관할 때 냉동실에다가 꽁꽁 얼려서 보관하면 상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구 동토층이 무슨 역할? 천연 냉동고 역할을 해갖고 매머드 고기들이 거기 묻혀 있는 놈들이 있는 거야. 그럼 거기서 DNA 뽑아갖고 매머드 한번 살려보면 좋겠다. 그래갖고 뭐예요? Let's make a mammoth. 매머드를 만들어보자. 뭐로부터? DNA 정보로부터. 근데 이게 지나가던 동네 아저씨가 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네이처라는 잡지 알잖아요. 그 이름도 거룩한 네이처. 이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논문 한 편 내기를 갈구하는 그 이름도 거룩한 네이처에 대문짝만하게 났으니까 이게 결코 허튼 소리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과학자들이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발표된 기사냐면 2008년 11월에 발표된 얘기예요. 지금 2018년이에요. 10년이 지났는데 매머드가 태어났다, 살아났다는 얘기는 아직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어요. 이건 이런 이유 때문에 불가능하다, 안 된다. 그러니까 또
다른 과학자 그래 맞아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럼 그런 이유를 한번 극복해보자. 그래갖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한 단계 극복할 때마다 이제 논문 한 편씩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매머드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아까 주라기 공원이나 이 매머드 복제 프로젝트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뭐냐면 DNA라는 게 무지무지 중요한 거고 모든 생명체의 정보가 다 그 DNA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DNA는 무지무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IT 세상하고 바이오 세상하고 굉장히 유사점이 있는데 IT 세상에서는 세계에서는 모든 정보가 컴퓨터 속에 저장이 돼 있죠. 여러분들 이 속에 그림도 들어있고 음악도 들어있고 논문도 들어있고 영화도 들어있고 오만가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논문 보려면 도서관에 가야 했어요. 페이퍼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도서관에 갈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 음악 들으려면 음악회에 가야 되고 그림 보려면 미술관에 가야 되는데 지금 모든 정보가 이 컴퓨터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 정보가 어떻게 이진법으로 모든 정보가 여기 저장이 돼 있죠. 근데 바이오의 세계에서는 모든 정보가 어디에 저장이 돼 있어요? DNA 속에 저장이 돼 있는데 DNA는 사진법을 써서 정보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게 인간만이 DNA 속에 정보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란 생명체는 소, 말, 개, 돼지, 잠자리, 모기, 바퀴벌레, 곰팡이, 박테리아 할 것 없이 또 식물도 소나무, 대나무, 장미꽃, 백합꽃 할 것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란 생명체는 전부 정보를 어디에 저장을 해요? DNA라는 물질 속에 정보를 저장해요. 그러니까 DNA가 얼마나 중요한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도대체 DNA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를 알아보려고 경쟁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왓슨하고 크릭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구조를 밝혀내고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왓슨은 미국 출신의 생물학자예요. 크릭은 영국 출신의 물리학자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생물하는 사람하고 물리하는 사람이 의기투합해 갖고 이걸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여태까지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기도 물리 좋아하는 학생은 생물 별로 안 좋아해요. 한번 생각해봐요. 학교 다닐 때 아우 저 생물 뭐 외워야 되는 거야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생물 좋아하는 학생은 또 물리 아우 저 골치 아픈 거 따져야 된다 별로 안 좋아요. 이런 게 보통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인드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물리 좋아하는 사람은 생물을 안 좋아할 뿐만 아니라 생물 좋아하는 사람도 안 좋아해요. 아우 쟤네들 이상하네. 뭐 끼리끼리 놀고 우리는 우리끼리 놀자 친하게 놀자 뭐 이런 게 여태까지의 끼리끼리 놀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 대화도 안 되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러면 융합 기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의 세상은 자기가 하는 건 잘하지만 자기가 못하는 전혀 다른 세상의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거기랑 대화를 해야지 이 세상에 못하는 남들이 못하는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하는 사람하고 물리하는 사람 의기투합해 갖고 DNA는 이렇게 생겼다. 이중나선 구조. 왜? 여기 사다리 난간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중이에요. 근데 이 사다리가 실제 우리 사람이 밟고 올라가는 사다리 같이 평평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평평이고 그 사다리 발판이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이름의 이니셜이 ATGC예요. 그래서 이 ATGC의 첫 글자가 ATGC인데 이 ATGC의 네 가지의 알파벳이 어떤 순서로 나오느냐가 DNA가 갖고 있는 정보예요. 이진법, 컴퓨터가 이진법으로 정보를 저장하는 거는 0하고 1이 어떤 순서로 나오느냐가 컴퓨터가 갖고 있는 정보듯이 얘는 ATGC라는 4개의 알파벳이 어떤 순서로 나오느냐가 DNA가 갖고 있는 정보예요. 그래서 이걸 밝히고 이제 논문을 써서 어디에 그 이름도 거룩한 네이처에 보냈죠. 근데 제가 보여드리는 이게 이 사람들이 쓴 논문의 첫 페이지가 아니에요. 딸랑 한 페이지, 여기 이름 쓰고 참고문은 그림도 딸랑 하나. 그리고 이거 갖고 노벨상 받았어요. 노벨상 받기 요새도 지금 어저께도 노벨 화학상 발표하고 그랬던데 노벨상 받기 쉽죠. A4 용지 하나만 잘 메꿔 놓으면은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죠. 여러분들은 저나 여기 계신 선생님은 별로 가능성이 없어요. 이제 뭐 그런데 여러분들은 꼭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주대학교 누구누구 홍길동 A4 용지 하나 메꿔 넣어서 노벨상 받다. 이거를 좀 잘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이 한 페이지짜리 논문 쓰고 이분들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연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1950년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20년 후에 1970년대에 또 세상을 깜짝 놀랄 만한 기술이 하나가 개발이 됐어요.
DNA를 잘라 이렇게 자르면 툭툭 자르면 요 인간의 DNA 만일 이거 인간 성장 호르몬을 만드는 정보를 갖고 있는 부분이라 그러면 그걸 툭툭 잘라요. 그리고 고무밴드 같이 동그란 DNA가 있는데 그걸 가위로 툭 잘라요. 그다음에 풀로 붙여. 그러면 요 인간 DNA 속에 들어있는 정보가 요 고무밴드 속으로 쑥 들어와. 그리고 요걸 박테리아랑 섞어줘요. 이거 크게 그렸지만 사실은 무지무지 작은 거라서 섞으면 박테리아 속으로 쑥 들어와요. 그러면 인간이 갖고 있던 이 정보를 박테리아가 갖게 되고 박테리아는 이 인간이 갖고 있던 정보를 자기 정보인 줄 알고 이걸 써갖고 인간만이 만들던 인간 성장 호르몬을 만드는 거예요. 글쎄, 이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간의 DNA 정보를 박테리아 속에 넣는 거예요. 근데 박테리아가 얼마나 파워풀하냐면 박테리아가 한 마리가 두 마리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20분뿐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몇 시간만 키우면 그냥 와글와글 엄청나게 자라요. 여러분들 저 고속터미널역 여기서 전철 갈아타 봤죠. 거기 메토선 막 엘리베이터가 에스컬레이터가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박테리아 몇 시간 키우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래요. 그냥 와글와글 엄청나게 그 고속터미널역 파워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찔끔찔끔 만드는 인간 성장 호르몬이나 뭐 인슐린이라 이런 것들 그 정보의 DNA를 잘라갖고 박테리아 속에서 넣어서 와글와글 키우자. 그게 뭐 하자는 거예요? 바이오 신약 만들자는 게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파워를 빌려갖고 DNA 정보를 여기저기 옮길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됐어요. 다시 IT하고 BT를 비교를 하면은 모든 게 IT 세상에는 컴퓨터 속에 이진법으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데 이 컴퓨터에 들어있는 파일을 USB에다 실어서 또 다른 컴퓨터로 옮기면 이 컴퓨터에 있던 파일이 일로 이동돼 갖고 여기서 막 읽어요. 그 친구들끼리 야 USB에 그 파일 좀 빌려줘. 나 좀 보자. 그래갖고 여기다가 해갖고 하면은 여기서 파일이 읽혀요. 이게 이제 IT에서 정보 저장과 정보 이동하는 방법이라면 똑같아요. 바이오도 사람이라는 컴퓨터에 있는 어떤 파일을 가위로 툭툭 잘라요. 여기 아까 얘기한 인간 성장 호르몬 정보를 갖고 있는 거라면 요 고무밴드 같은 놈이 USB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운반체예요. 그 고무밴드에 풀로 붙이고 얘를 박테리아 속으로 집어넣으면은 인간이라는 컴퓨터가 갖고 있던 요 파일을 박테리아라는 또 다른 컴퓨터가 이 파일을 읽어서 인간 컴퓨터에서 읽었던 정보를 박테리아 컴퓨터에서 읽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유전공학,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이 1980년대에 산업화가 돼갖고 드디어 이제 이분이 그 DNA 자르는 가위 만드는 아저씨인데 이분 UC 샌프란시스코 대학 교수인데 제넨텍이라는 회사도 설립해서 사장도 하면서 드디어 산업화의 길로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라는 걸 만들기 시작을 했죠. 대서특필을 하죠. 여러분들 여기 있는 얼굴이 작아서 누군지 잘 모를 것 같은데 여기 앞에 앉은 교수님들은 아실 텐데 여기 누구냐면은 그 영국의 다이애나 비예요. 다이애나 비. 이 기사를 보면 프린스 찰스 픽서 브라이드. 이 찰스 황태자가 이 신부감 하나 골랐다라고 나오는데 그 유명한 다이애나 얼굴 크기의 10배도 넘게 이 아저씨 이 가문의 영광을 장식하면서 이제 승승장구 시작하고 그래서 이 바이오 테크놀로지 DNA를 자르고 붙이는 기술이 산업화의 길로 접어들고 첫 번째 돈 벌기 시작한 게 의약품에서부터 벌기 시작했어요. 부가가치가 높은.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이 바이오 산업을 색깔을 붙여갖고 구별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레드 바이오 테크놀로지 빨간색은 우리의 피를 의미해요. 그래서 건강과 관련된 그런 바이오, 주로 바이오 의학 분야. 그 다음에 그린 바이오 테크놀로지는 우리의 먹거리, 농업 바이오, 식량, 식품 관련된 거고 화이트 바이오 테크놀로지는 산업 바이오라 그래서 기존에 석유가 만들던 에너지 화학 소재, 석유가 없어지면 이 에너지와 화학 소재를 어디서 만들 것인가? 바이오에서 만들자. 공해 없이 깨끗하게 만들자. 그래서 화이트 바이오 테크놀로지, 석유가 만들어낸 것들이 여러 가지 공해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없이 만들자. 그래서 이제 화이트 바이오 테크놀로지는 이런 트렌드로 지금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레드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린 바이오 테크놀로지, 화이트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게 이제 산업화의 이런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죠. 만약 여러분들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 본 분들 계실 텐데 만약 이런 사람이 진짜 존재한다면 거미줄을 막 쏴요. 이 거미줄도 굉장히 유용한 소재죠. 근데 이 거미줄에 정보가 어디 들어있어야 말이 되겠어요? 결국은 DNA에 들어있어야 말이 되죠. 거미줄을 만드는 정보가 진짜 그런지 이 거미 인간도 있지만
그래서 근데 이 거미줄이라는 게 US 아미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했는데 뭐 강철보다 5배 강하고 나일론 2배 신축성 방수성 생물에서 이래서 이런 그 방탄조끼도 만들고 군수용 신소재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걸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 거미 꽁무니에서 이거 빼갖고 거미줄 만들려면 하세월에 이거 만들겠어요. 실제로 그렇게 실험을 해요. 거미 꽁무니에서 한번 보는 걸 볼까요? 얼마나 이거. 라테케 박사가 키우는 황금 원형 거미의 거미줄은 워낙 강해 남태평양에서는 고기잡이 그물로 사용하게 됐다. 자, 이 그물을 만들려면 이거 하세월에 좀 빼죠. 일주일에 한 번 15분을 모으면 약 200m의 거미줄을 얻을 수 있다. 자, 15분 동안 200m 한 마리에서 이거 뽑아갖고 어느새 거미줄 이거 그물 만들고 이러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죠. 이러지 말고 아까 스파이더맨 같은 스파이더를 만드는 염소를 만들자. 그래서 스파이더 고우트를 만들어서 이제 고우트가 염소가 막 쏘는 거예요. 거미줄을. 그러면 쫙쫙쫙쫙 빼내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을 하는 이 염소들을 만들었어요. 한번 볼까요? 염소의 유광색 관에 거미줄 단백질을 합성하는 유전자를 이식해 염소젖에서 거미줄 단백질을 분비하고 있다. 이처럼 거미 유전자를 이식했다고 해서 일명 거미 염소라 부른다. 자, 유전자를 도입을 해서 이 거미에서 젖을 짜면은 거미 줄 성분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젖을 짜죠. 연구진은 하루에 2번 염소젖을 짠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거미 실크 단백질을 걸러내는 작업에 들어간다. 그 첫 번째는 염소젖에서 지방을 분리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염소젖 단백질과 거미 실크 단백질을 분리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렇게 분리된 단백질을 동결 건조시키면 거미 실크 단백질 분말을 얻을 수 있다. 이 거미 실크 단백질을 녹인 용액을 세밀한 바늘을 통해 물속에 분사하면 거미줄 같은 가느다란 실이 만들어진다. 자, 결국은 이 거미 염소도 이거 거미줄 만드는 이 정보가 어디 들어있는 거예요? DNA 들어있는 거를 옮겨 놓기 때문에 이런 거죠. 스파이더맨 얘도 이런 거 뽑아내려면 DNA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 되겠죠. 진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이 학생들이 거미박물관에 견학을 갔어요. 견학을 갔는데 지금 이 남자 주인공은 자기 여자친구 사진 찍어주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거미가 내려오는지도 모르고 사진 찍는데 여념이 없어요. 여자는 매정하게 떠나가고 거미한테 드디어 물렸어요. 거미는 사라지고, 자, 이 스파이더맨이라는 이런 오락 영화에 왜 이 DNA가 이렇게 자꾸 등장을 해요? 중요하니까 등장을 해요. 이제 일반인, 이게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는 여러분들이 아실랑가 모르지만 소니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소니 모니터를 쓰고 있는데 소니 조그맣게 보일랑말랑 하죠. 이 소니사가 만든 이 스파이더맨에 소니사하고 우리나라 경쟁하는 가전제품 경쟁하는 회사가 있죠. 삼성 있고 LG 있고 그렇죠. 근데 이 영화를 잘 보면은 소니는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는데 삼성, LG는 대문짝만하게 나와요. 내가 좀 이따 보여줄게요. 이게 대문짝만하게 나와요. 그래서 야, 이거 굉장히 돈 들여갖고 간접 광고를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가끔 대기업 임원들 대상으로도 강의를 하는데 어떤 기업의 부회장님께서 강의가 끝나니까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박 교수님, 이거요, 우리가 돈 내고 광고한 게 아니라 소니사에서 아무 생각 없이 우리나라 간판 앞에 와서 찍었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문짝만하게, 그것도 오랫동안. 그리고 모르고 찍었는데 언제 이걸 알았냐면은 이제 다 찍고 내보내기 전에 시사회 할 때 앉아갖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소니는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는데 삼성하고 LG는 대문짝만하게 나와갖고 이 사람들이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필름을 지우는 작업에 들어갔대요. 정교하게. 그래서 그것도 우리나라 기업이 알고 소송을 준비했대요. 그거 왜 우리 간판만 지우냐, 딴 것도 지우든지 말든지 뭐 그래라 그래갖고 소송에도 질 것 같아갖고 울며 겨자 먹기로 원본을 그냥 내보냈대요. 내가 좀 이따 보여줄게요. 그래서 옛날에 소니 칼라 테레비는 세계 1등이었어요. 유학 갔다 온 교수님들 보면은 재산 목록 1호가 소니 칼라 테레비. 여기 와서 살 집은 없어도 그거 하나 뭐 이렇게 싸게 사갖고 들고 와갖고 그랬는데, 요새는
삼성, LG TV가 이 소니보다 더 1등이죠. 이제 더 이상 소니가 1등이 아니에요. 내 생각엔 아마도 이 스파이더맨 영화 이후에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그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나라 가전산업 발전에 기여한 아주 훌륭한 영화예요. 내가 좀 이따가 보여줄게요. 그래서 이제 거미한테 물려갖고 집에 왔어요. 그래서 정신이 몽롱하고 점점 스파이더맨으로 변해가는 그런 장면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 여기 잘 보면은 DNA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를 이 영화에서 이제 안간힘을 써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 보세요. 뭔가 DNA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안간힘을 써서 지금 보여주죠. 이거 제가 이제 대학생들 1, 2학년 때 강의하면서 영화 가끔 보여주면 꼭 질문하는 학생이 있어요. 교수님, 그 거미한테 물리면 DNA가 바뀌어요? 뭐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게 어차피 말이 안 되는 영화잖아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영화인데 아마도 과학자의 조언을 자문을 좀 받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무리 말이 안 되는 영화라도 그렇죠. 이게 무슨 뭔가 변화가 일어나려면 몸에서 근본적으로 DNA 레벨에서 펀더멘탈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그럼 있게 하죠. 그래갖고 이 애니메이션을 넣어갖고 이렇게 만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만 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드디어 스파이더맨으로 거듭나서 악당하고 한판 대결을 벌이는데, 이게 어디서 촬영을 했냐면 뉴욕 맨하탄의 타임스퀘어라는 아주 번화한 광장에서 촬영을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간판들이 있죠. 우리나라 그 소니사에서 아무 생각 없이 찍은 간판들도 보이고, 이 밑에는 축제가 열려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한복 입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한복의 국제화에도 기여한 아주 훌륭한 영화예요. 한번 볼까요? 삼성 봤어요? 못 봤어요? 아까 그 여자친구는 딴 남자랑 데이트 중이에요. 삼성 아주 오래 크게 나오죠? 삼성 드디어 스파이더맨이 등장하죠. LG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LG. 자, 여기 보면 한복이 등장하는데 한복. 그래서 악당을 물리쳤어요. 2000년도에 들어서 또다시 획을 긋는 사건이 하나가 일어났어요. 클린턴 대통령이 지금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생방송으로 발표를 하는데 뭐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완성했다라고 하는데, 인간 게놈 프로젝트, 영어로는 휴먼 지놈 프로젝트라고 그러는데, 휴먼 지놈 프로젝트라는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DNA 발판에 정보가 들어있고 발판의 종류는 4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ATGC 여기서부터 이걸 읽어요. GTCTAC 이 사람 뭐예요? 어유 30억 개를 언제 다 지금 이거 읽고 있는데 인간의 경우 이 발판의 개수가 30억 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거 한 개를 그냥 이거 30억 개를 쭉 읽은 걸 뭐라 그래요?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걸 했다고 뭘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지금 생방송까지 하면서 할 것인가? 이거 해갖고 뭐 하겠다는 얘기인가? 이 가타카라는 영화 본 사람들 있을지 모르지만 이 가타카라는 게 ATGC 4개의 알파벳으로 구성된 영화 제목이에요. 지금 주인공이 태어나는데 어떻게 보면 곧 다가올 우리 미래의 생의 첫 순간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해요. 아기 발바닥에서 피 한 방울을 뽑아갖고 그 피에서부터 DNA 정보를 읽어서 얘의 미래를 예측을 하죠. 태어나는 날 심지어 언제 죽을지까지도 예측을 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Neurological condition 60% probability, manic depression 42% probability, attention deficit disorder 89% probability, heart disorder 99% probability, early fatal potential, life expectancy 30.2 years. 지금 이 장남이 태어나서 기뻐해야 할 이 순간에 그냥 한 30년 살다 죽는다니까 아빠가 망연자실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 영화는 유전자 분석 시대를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그린 영화예요. 우려에서. 그래서 이제 이 주인공도 굉장히 비리비리하게 그리는데 뭐 여기 이걸 긍정적으로 그렸다면 얘가 태어났는데 뭐 이제 열 몇 살에 아주대 수석 합격, 뭐 21살, 22살에 노벨상 뭐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죠. 자, 그러면 이거 해갖고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2000년도 아까 그 클린턴 대통령이 발표할 때 한 사람 거 있는데 10년 걸렸어요. 10년. 돈은 3조 원 들었어요. 3조 원. 3조 원은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있는 돈이 아니죠. 그냥 남의 돈이죠. 아무 상관이 없는 돈이에요. 이 7년 후에 10년이 수개월로 줄어들었고 돈도 한 100만 불, 100만 불이면 한 10억 정도 돼요. 10억이면 저기 그거 서울 강남에 아주 괜찮은 아파트 하나 사죠. 아파트 한 채 가지실래요?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럼 아파트 같죠. 누가 이거 읽어요? 근데 2년 뒤에 십수주 되고 이게 5천 불 아래로 떨어졌어요. 한 500만 원 정도로 떨어졌는데 그때쯤 과학자들이 목표치를 정했어요. 야, 우리 한 $1,000를 만들자. 연구 열심히 해갖고. 그래서 심포지엄 이름을 Toward $1,000 지놈, $1,000 1000불 지놈을 향하여. 그래서 이제 목표치를 정해서 1000불이면 한 100만 원 정도.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큰 돈일지 모르지만 이제 곧 취직해갖고 월급 받으면 야, 우리 이거 계획갖고 좀 한번 읽어볼까? 아니면 뭐 그냥 술 몇 잔 안 먹고 한번 읽어볼까? 뭐 이런 용기를 줄 수 있는 이 금액이죠. 그런데 이 $1,000가 드디어 언제 달성이 됐냐면 이거 보면은 이 하얀 선은 여러분들 잘 아는 무어의 법칙이에요. 기술 개발로 인해서 반도체 가격 떨어지는 건데 유전자 분석 기술도 거의 비슷하게 가격이 떨어지다가 급격한 기술 개발로 해갖고 2015년에 1000불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2018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100만 원 정도만 주면은 누구나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30억 개의 DNA ATGC 염기 서열을 읽을 수 있는 지금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개발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런 거에서 뭐 하겠는가? 이 다시 가타카의 영화 한 장면인데 영화 속의 얘기예요. 어떤 여인이 한 5분 전에 자기 보이프렌드하고 진하게 키스를 했어요. 그리고 보이프렌드는 너 집에 가나 할 일 있어. 그리고 집에 보내고 얼른 뽀로로 쫓아왔냐면 유전자 분석센터로 쫓아와갖고 저기 있잖아요. 제가요 5분 전에 내 보이프렌드하고 진하게 키스를 했는데요. 내 입술세포 위에 걔 입술세포가 지금 아직 묻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거 말고요. 걔 거를 뜯어갖고요. 그 입술세포에 있는 그 DNA 분석해서요. 몇 점짜리 신랑감인지 좀 알려주세요 하고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영화 속의 얘기예요. How old? Me? Specimen. I kissed him 5 minutes ago. A real good one. 저 뒤에 여자도 주인공인데 어디서 자기 남자친구 머리카락 하나 주워갖고 얘는 몇 점짜리 신랑감인지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술이 개발에 대해서 즉석에서 이제 결과가 나오고 점수까지 매겨요.
파이널 점수 10점 만점에 9.3점. 아주 엑설런트한 신랑감이니까 잔말 말고 결혼하세요. 결론까지 딱 내려주고 이 분석을 보면 ATGC가 어떤 순서로 나오는지 보여주고 이 사람의 건강 상태가 어떻고 어떤 약을 먹어야 치료가 되고 뭐 성격은 어떻고 신랑감 점수 9.3점 합격. 결혼하세요. 결론. 이게 지금 비즈니스를 하는 건데 지금 이게 영화 속의 얘기인데 이런 비즈니스들 꼭 뭐 이런 비즈니스는 아니지만 2011년 벌써 7년 전 얘기예요. 디코드밀이라는 회사는 2,000불에 해드려요. 네비지닉스 우리 1,000불에 해드려요. 23andMe 우리 반액 세일해요. 500불에 해드려요. 뭐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 아까 2015년에 와서 야 1,000불 읽는데 1,000불 들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 전인 2011년에 무슨 500불까지 나왔다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지만 이 두 얘기는 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30억 개를 다 읽기만 하는데도 100만 원 정도 드는 거예요. 1,000불 정도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읽으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지금 여기 밖에 학생들 폼 잡고 이렇게 다니면서 여기 타임지 끼고 다니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럼 야, 너 타임지 한번 읽어봐. 뭐라고 써있냐? 그럼 읽죠. 이 친구가 읽어요. 뭐라고 읽어요? 샬라샬라샬라샬라 읽어요. 읽는데 무슨 뜻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읽는 거예요. 샬라샬라샬라 읽다가 가끔 아는 게 나와요. I am a boy. 이거 내가 아는 거네. 또 샬라샬라샬라 계속 몰라요. You are a girl. 아는 거네. 또 샬라샬라샬라. 이게 지금 유전자의 서열을 읽는 게 이런 수준이에요. 샬라샬라샬라 읽는데 무슨 뜻인지는 모르고 가끔 I am a boy 나오면 알고 You are a girl 나오면 아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과학자들이 이 휴먼 지놈 프로젝트 이후에 하는 게 뭐냐면 그 읽었을 때의 그 암호가 무엇인지 뜻을 찾아내는 일들을 하고 있고 이미 아는 것들을 읽어서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극히 전체 한 뭐 0.2% 뭐 아주 극히 일부를 읽어갖고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가격이 오히려 싼 거죠. 다 읽지 않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두 사람은 부부예요. 세르게이 브린은 구글의 창업자고 앤 보이치그는 아까 그 얘기한 23andMe의 창업자예요. 그야말로 환상적인 IT와 BT의 환상적인 커플이죠. 그래서 결혼을 해갖고 애를 둘을 낳았어요. 그야말로 아주 융합기술이 탄생을 했죠. 그래서 융합기술을 잘 키우고 살면 좋을 텐데 이 세르게이 브린이 구글의 그 글래스에 있는 어떤 여자 연구원을 좋아해갖고 그 여자 연구원이 보이프렌드도 있는데 그 보이프렌드는 중국으로 갔대나 그래서 점점 가까워졌대나 그래서 별거에 들어갔대나 뭐 결국 이혼을 했대나 뭐 이래갖고 둘이 이혼을 했는데 융합기술은 누가 키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막 기사에 나오는 건 융합기술 누가 키우나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이 사람도 부자인데 이 사람은 무지무지 부자라 갖고 위자료를 여기서 일로 얼마 줘야 되는 뭐 이런 얘기만 나오는데 하여튼 알아서 잘 키우겠죠. 이게 이제 23andMe의 유전자 분석 기술하는데 가장 선두주자 회사예요. 이 사진 무슨 사진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침 뱉는 사진이에요. 침 뱉는 사진. 지금 23andMe라는 회사가 뉴욕에서 자기네 회사 홍보 파티를 했는데 홍보 파티 이름이 무슨 파티냐면 침 뱉기 파티예요. 뭐 우리 댄스 파티 이런 건 들어봤어도 침 뱉기 파티는 처음 들어봤는데 스피 파티를 할 테니까 모여라 그런데 모여라 그러놓고 초청장은 누구한테 보내줬냐면은 노벨상 수상자나 슈퍼모델한테만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저도 궁금해갖고 가서 저도 침 좀 뱉으면 될까요? 초청장 있으세요? 없는데 들어오지 마세요. 밖에서 뱉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침도 마음대로 못 뱉어요. 잘난 사람들 저 속에서 침 뱉어갖고 뭐 하나 그러고 밖에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거죠. 지금 잘난 사람들 여기서 침 뱉기 파티를 하고 있는데 침 뱉어갖고 뭐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샘플링을 할 때 면봉으로 벌리세요 하고 볼을 이렇게 한번 훑으면 볼세포가 면봉에 따라져 나와요. 그러니까 볼세포는 쉽게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침 속에도 볼세포가 떨어져서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침을 뱉으면 침 속에 들어있는 볼세포도 거기 같이 따라 나오니까 그 볼세포 속에 들어있는 DNA를 뽑아갖고 분석해 줄 테니까 침 뱉고 가세요 하면서 이제 자기네 홍보 파티를 한 그런 장면이 되겠어요. 그래서 2006년에 이 침 뱉는 통이 타임지가 선정한 인벤션 오브 더 이어 최고의 발명품으로 선정이 됐고 2006년에는 유튜브, 2007년에는 아이폰, 2008년에 이 통이 선정이 됐어요. 참고로. 그래서 이런 그 유전자 분석 시대를 의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이 도마뱀은 꼬리가 잘려져도 자기의 능력으로 꼬리를 재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인간은 손가락 끝이 조금 잘려져도 재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지금 이 쥐도 이 다리가 잘린 불구인데
이거를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을 여기서 일로 이식할 거야. 그런 얘기가 이제 이 영화에 나오는데 이건 지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이런 걸 가능하게 만들려고 하는 연구가 지금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줄기세포라는 분야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줄기세포가 뭔지 모르고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박세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골프 모르고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근데 박세리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골프 안 치는 사람 자꾸 골프 얘기해갖고 골프 모르고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줄기세포가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기술이기도 하지만 스캔들도 자꾸 나타나요. 뭐 논문 족작, 뭐 데이터 사기,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딴 나라도 그래요. 일본에서 그래서 뭐 자살한 사람도 있고 뭐 박사학위가 취소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매스컴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줄기세포 모르고 살아가려면 굉장히 자존심 상해갖고 살 수가 없어요. 자꾸 줄기세포 얘기가 신문에도 나오고 텔레비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어차피 왔으니까 줄기세포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5분간 줄기세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줄게요. 지금 25분인데 30분 딱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줄기세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줄기세포란 무엇인가? 줄기세포 총정리 돌격반. 자, 줄기세포를 알려고 그러면 인간의 발생 과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인간이 어떻게 탄생하는지를 좀 들여다보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라는 한 마리의 세포가 만들어지죠. 여러분이나 나나 어머니 뱃속에 들어있을 땐 딱 한 마리의 세포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근데 그 한 마리의 세포가 여러 마리를 불러나고 어느 순간 배구공같이 가운데가 텅 빈 순간이 있고 세포가 여기 오골오골 모여 있는데 요 오골오골 모여 있는 세포가 아기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세포예요. 한 마리의 세포에서 이게 불어났기 때문에. 근데 그 똑같은 세포가 얘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세포는 눈이 되고 발가락이 되고 피부가 되고 신경이 되고 간이 되고 심장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포는 포텐셜이 전지전능한 세포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몸의 모든 부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떼어내 갖고 세포를 배양한 게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배아줄기 세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지전능한 세포이기 때문에 이 배아줄기를 세포를 잘 키워갖고 간도 만들고 피도 만들고 근육도 만들고 신경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우리 지금 몸에 부품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데 부품이 하나만 망가져도 죽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스페어 파트가 없기 때문에. 근데 자동차는 부품이 많은데 하나 뭐 벨트 끊어졌다고 어우 새 차 사야지 그런 사람은 없죠. 왜 그러냐면 그 스페어 파트가 저 카센터에 가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인간은 스페어 파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스페어 파트를 만들자라는 게 궁극적으로 줄기세포가 지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줄기세포, 이 배아줄기세포를 쓰는 이 과정을 보면은 윤리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 가만히 놔두면 아기가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아기가 될 포텐셜을 갖고 있는 부분을 파괴해 갖고 실험 재료로 써야지 된다라는 게 윤리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하나의 부분이고 또 하나는 여기 정자를 쓰고 난자를 쓰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정자는 별로 좀 남자 여기 남학생도 많고 나도 남성인데 남자로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얘기지만 뭐 정자 쓴다 그러면 뭐 쓰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면 정자는 남성의 몸에서 계속 생산이 되거든. 부지기수로 생산이 되는 거든. 근데 난자는 얘기가 달라요. 여성의 몸에서 부지기수로 생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성의 몸에 일정 단계 지금 생성되어 있고 더 이상 생성이 안 돼요. 그런데 이걸 실험 재료로 쓰려면 이게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배랑 촉진제를 놓고 억지로 여성의 몸에서 난자를 대량으로 끄집어내야 돼요. 그럼 더 이상 여성의 몸에서 이제 난자는 안 만들어져. 그럼 그거가 분명히 돈 받고 팔고 거래하는 이런 것들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 인체의 한 부분을 이 난자를 거래하는 거가 윤리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 그런 이런 윤리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배아줄기 세포는 제약이 많은데 사람들이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생체 시계가 째깍째깍 수정란에서부터 점점점 아기를 거쳐서 성인으로 가죠. 이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죠. 그런데 이 생체 시계를 거꾸로 돌려갖고 이렇게 성숙되고 노화한 이 세포를 뜯어내서 전지전능한 포텐셜을 갖고 있는 엄마 뱃속에 있는 상태로 돌릴 수 있을까? 그런 상상력을 발휘해갖고 이게 성공을 하죠.
그야말로 꿈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2012년에 노벨상이나 최근에 나온 노벨상이에요. 교토대 신야 야마나카라는 교수가 유전자 스위치 4개를 탁탁탁탁 올렸더니 글쎄 이렇게 다 성숙한 여러분들 성인의 세포를 뜯어내갖고 유전자 스위치를 탁탁탁탁 4개를 올렸더니 켰더니 전지전능한 엄마 뱃속에 있는 포텐셜을 갖고 있는 그런 세포로 변했어요. 그거를 역분화 줄기세포, 거꾸로 시계를 돌렸다. 그래서 혹은 유도 만능, induced, 아이가 induced예요. 유도 플러리포턴트 만능 스템셀, 유도 만능 줄기세포라고 하고 이 기술이 이제 노벨상을 받고 이걸 이해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키장을 좀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스키장에서 타고 내려오는데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어요. 생체 시계가 거꾸로 제대로 가는 걸 째깍째깍 가는 게 스키 타고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세포는 지금 이 바닥에 있는 거예요. 이 성장해 가는 과정을 분화한다 그래요. 분리돼서 변화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의 부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길로 타고 내려오면 신경세포가 만들어지고 전지전능한 세포가 이 길로 타고 나오면 간이 만들어지고 각각의 부품을 만들어서 여러분 몸속에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그걸 거꾸로 돌릴 수가 없는데 이 거꾸로 리프트를 태워서 거꾸로 올린 게 바로 유도 만능 줄기세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세포, 몸에 있는 거를 뜯어내갖고 다시 리프트를 태워서 이 꼭대기를 올려서 배아줄기세포 형태로 상태로 만들어서 그럼 내가 간이 모자라 그러면 이쪽으로 스키를 타고 내려와 갖고 그 세포를 간으로 만들고 내 신경이 모자라 그러면 일로 타고 나서 내 신경을 만들고 그러면 내 세포를 뜯어 갖고 내 세포를 역분화를 시켜서 배아줄기세포 형태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다시 분화시켜서 나의 모든 파트를 만들자. 이런 게 결국은 이 줄기세포 연구가 지향하는 그런 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졸업하고 자동차도 사고 그러면은 카센터에 가서 엔진 오일도 체인지하고 뭐 부품도 가를 텐데 앞에 이제 카센터 요 아주대 앞에 있는 자동차 카센터 옆에 분명히 인공장기 부품센터도 같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동차 타고 가서 카센터에다 차 맡기고 그 옆에 들어가고 저 이거 조금 간지 됐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갈고 저것도 갈고 그리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살자. 이게 줄기세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그런 바가 되겠습니다. 다시 4차 산업혁명 얘기로 돌아가면 아까 얘기했듯이 4차 산업혁명이 결국은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는 융합기술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스파이더맨 2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제 유능한 과학자인데 자기 브레인하고 이 로봇팔을 연결해요. 브레인은 신경세포로 구성된 BT예요. BT 영역이고 이거는 뭐 컴퓨터 컨트롤되는 IT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머신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이 연결하는데 뭐로 연결한다? 나노와이어로 연결한다고 이 사람이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BT, NT, IT 이런 융합 기술이 지금 이 영화에서 선보이는데 한번 볼까요? These four actuators were developed and programmed for the sole purpose of creating successful fusion. They are impervious to heat and magnetism. 자, 이 지금 로봇팔을 움직이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로봇팔이 자기가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 알죠? 누가 생각해요? 이 사람이 머리가 생각하죠. 브레인이 생각하죠. 내가 지금 팔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 팔이 생각해요? 아니죠. 내 머리가 생각하고 이 머리에서 생각하는 걸 전기신호 형태로 신경이라는 전기줄을 타고 쭉 신호를 보내서 근육을 자극을 하면은 근육세포가 움직여서 얘가 막 움직이잖아요. 얘가 생각하고 얘가 움직이는 거죠. 그런 걸 이제 로봇팔로 구현을 했는데 지금 영화 속의 얘기지만 결국 영화에서만 그치지 않고 원숭이 갖고 실험을 했죠. 그 논문이 어디에 그 이름도 거룩한 네이처에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 원숭이 갖고 실험하는 걸 이제 동영상으로 올렸는데 이 하얀 천 밑에 원숭이 팔을 꽁꽁 묶어놓고 원숭이 뇌에 전극을 박아서 얘가 생각하는 걸 전기신호 형태로 읽어서 여기 로봇팔에 보내면 얘가 생각하고 먹이를 받아먹는 그런 실험을 하죠. 자, 먹이를 받아 먹죠. 누가 생각해요? 얘가 생각하고 신호를 보내서 얘가 움직이죠. 아까 위에 보냈는데 이제 아래다 주면 얘가 생각을 하죠. 아래로 먹자 생각을 하죠. 또 주면은 기다렸다가 생각을 하죠. 뻗쳐
먹자. 그래서 이런 거를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싱 혹은 컴퓨터랑 연결하면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싱이라고 하죠. 원숭이 갖고만 실험한 게 아니라 드디어 사람 머리에도 박아서 이 맥주를 마시는데 이 사람은 이제 손을 못 쓰는 불구예요. 그래서 머리에다가 전구를 꽂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를 전기 신호 형태로 로봇한테 보내서 이 사람 생각에 의해서 로봇파를 컨트롤해서 맥주를 받아먹는 이런 거를 사람에까지 이제 실험을 하죠. 터미네이터 2에 보면은 또 다른 장면이 나타나는데 이게 마치 로봇팔인지 자기 팔인지 모를 정도로 인간 조직 세포를 배양해서 둘러 씌우면 이게 로봇팔인지 진짜 자기 팔인지 뭐 알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장면을 보이고 있죠. 자, 이 소금 로봇팔인데 이제 겉으로 보면 이게 로봇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을 이런 정도인데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융합 기술들이 나오죠. 이제 기계들이 만들어져 갖고 사람을 대신한다. 그래서 햄버거 굽는 로봇도 나왔고 사람보다 훨씬 더 햄버거를 잘 만들죠. 그래서 머스타드, 케찹 채로 붙여서 덮으면 햄버거가 하나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잃는다. 이거 우리 뭐 먹고 사냐? 일자리 내놔라. 뭐 이런 걱정들이 많죠. 지금 여러분들도 앞으로 졸업하고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 건지 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마련이 많을 텐데, 근데 이런 그 로봇들이 개발이 되면 제일 먼저 일자리를 잃을 게 당연히 이런 단순 노동은 이제 집에 가세요. 그러고 내가 할게요. 근데 이런 단순 노동뿐만 아니라 이미 그 퀴즈, 일반 상식에 있어서도 인간 퀴즈왕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왓슨이라는 컴퓨터가 1등을 하죠. 일반 상식뿐만 아니라 이런 전문 지식도 이제 AI, 로봇 이런 것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 갖고 우리는 인간을 살 것인가? 이 우리나라도 이제 왓슨이 암 치료에 처음 도입됐다. 이런 기사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지식과 뭐 의료 이런 지식 이런 거 다 뭐예요? 과거에 있었던 데이터는 인간보다 훨씬 더 빅데이터 AI가 훨씬 더 판단을 잘 하겠죠.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어떤 그룹이 연구한 연구 결과에 20 내에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는 지금 여기 뭐 거의 다 있어요. 의사, 변호사, 판사, 뭐 마법사, 요리사, 약사, 배우, 교사, 뭐 부동산 중개인, 식당 주인, 회계사, 뭐 거의. 자,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살 것인가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MIT가 내놓은 보고서인데 2014년인가 15년인가 만든 보고서인데 이 MIT 보고서에 보면은 의미심장한 데이터가 있어요. 뭐 요새 잘 나가는 대학교 뭐 아주대를 비롯해 갖고 뭐 무슨 여러 학교 대학교에서 내는 통계가 보통 뭐예요? 이게 졸업하고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 대학 졸업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디에 버젓한 데 취직을 했나? 대기업에 얼마나 취직을 했나, 뭐 법조계에 얼마나 취직을 했나, 뭐 의사가 얼마나 됐나, 뭐 공무원이 얼마나 됐나. 이게 뭐예요? 다 기존에 있는데 얼마나 잘 틀어박혔나 이런 통계에 급급하는데 지금 이 MIT 이 보고서에서 낸 통계는 우리 졸업생들이 MIT 졸업생들이 사회에 나와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잡을 얼마나 만들어냈나, 창업을 얼마나 많이 했나 그런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데 1960년대부터 이제 10년 간격으로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이게 2014년 4월까지니까 2010년대는 아직 반도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데이터가 저 끝까지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익스포넨셜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죠. 이 MIT 졸업생들이 졸업을 하고 사회에서 만드는 잡의 개수들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개수만 센 게 아니라 어느 분야가 늘어나고 어느 분야는 줄어들었는가를 분류를 한 그래프를 보면은 1960년에부터 만들었다가 요새는 굉장히 줄어드는 거. 창업의 개수가 점점 줄어드는 게 뭐냐면 컴퓨터 하드웨어, electrical engineering, engineering, manufacturing, industrial and consumers. 그러니까 이 전통적인 제조업, 하드웨어 관련된 제조업들은 새로 만드는 조합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반면에 늘어나는 게 뭐냐면 가장 늘어나는 게 컴퓨터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여기 올리브색이 에너지 앤 유틸리티. 그 다음에 헬스케어, 메디슨, 파마수티컬, 바이오텍, 메디컬 디바이스. 그러니까 이 AI 관련된 거,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계된 거하고 에너지 빼면 전부 다 뭐예요? 바이오예요. 바이오. 이 뭐 헬스, 메디슨,
바이오파마스티컬, 바이오텍, 메디컬 이게 늘어날 수뿐이 없는 게 고령화 사회가 급격히 오고 있죠. 우리나라는 더 그렇죠. 고령화 사회에서 돈 가진 사람이 여러분이 돈이 많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나이 든 사람들이 돈이 많거든. 더 평생 먹은 돈, 모은 돈. 그럼 그 돈 어디다 써요? 아우 나 몸 아파. 아우 나 조금 이거 더 건강해지고 싶어. 이 건강 관련된 비즈니스가 늘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된 비즈니스가 계속 느는 거죠. 근데 이 여기를 잘 보면은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가 있어요. AI라는 소프트웨어 분야하고 에너지하고 유틸리티라는 분야하고 나머지는 생명공학 분야예요. 이게 아까 빌 게이츠가 내가 만일 대학생이 된다면 하고 싶은 거하고 딱 일치하는 거 여기 보면은 이 대문짝만하게 여기 썼지만 속에 보면 AI와 에너지와 생명공학을 공부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생각, 나 왠지 이거 하고 싶어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그 트렌드를 보고 내가 대학생이 된다면 이게 이제 대학생들한테 던지는 메시지예요. 이런 쪽에서 새로운 잡들을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틀어박힐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거 만들어 갖고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갈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는 조언을 잘 새겨 들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바이오에서는 이제 내가 정리한 건데 바이오에서 주목해야 될 네 가지 테마는 유전자 자르고 붙이는 거. 그리고 요새 이제 유전자 편집 기술 있죠. 이 크리스퍼 캐스9이라고 유전자를 정교하게 편집하는 기술. 그리고 아까 휴먼 지놈 프로젝트로 대변되는 유전 정보 분석 기술. 그리고 아까 꿈의 기술 같은 줄기세포 기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앞으로의 굉장히 굵직굵직한 테마라는 생각이 들고 또 뭐니 해도 이런 거 하나만이라기보다는 BT, IT, NT 이런 융합된 기술에서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전공뿐만 아니라 남의 전공을 뭐 하는지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잘 친하게 지내야지 되는 그런 사회적 이런 운명에 여러분들을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아까 45분 전에 끝나라는 이 학장님 말씀을 명받자와 이제 강의를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기차 위에서 두 가지 테크놀로지가 한판 대결을 벌이죠. 얘는 somehow 바이오에 의해서 태어난 바이오 테크놀로지고 얘는 BT, NT, IT 융합 기술인데 바이오 테크놀로지와 융합 기술이 지금 한판 대결을 벌이는데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이 주인공이 이기죠. 이게 좀 할 수 없어요. 이 제목이 이러니까 주인공이 이기는데 이제 앞으로 만들어지는 영화는 상당히 많은 부분 이런 융합 기술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면서 저건 뭐하고 융합 기술이 이 영화에 나오는 것들이 꼭 현실화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내가 강의를 하면서 영화의 한 장면들을 보이면서 하는 예가 많이 있는데 한 불과 5년 전에 강의를 하면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한 5년 지나면 비슷한 게 나와요. 야, 내가 5년 전에 니네 선배들 가르칠 때는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꼭 말이 될 것 같다. 왠지 비슷한 것들이 막 개발되고 나오는 거니까 영화 잘 보면은 거기에 모든 게 상상력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얘기가 아니라 그 이름도 거룩한 아인슈타인께서 imagination, 상상력이 is more important than knowledge. 지식보다 여러분들 지금 대학교에 지식 배우러 온 거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지식은 네이버, 구글 손바닥 보면 다 들어있어요. 이미지네이션, 상상력을 키워갖고 어떻게 이 사회를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해야지 될 그런 현재의 상황인 거로 이제 여러분들은 인식을 해야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바이오하고 융합 기술의 한판 대결을 감상하면서 내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이 융합 기술이 힘이 딸려서 도망갔는데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이 기차의 브레이크 장치를 파손시키고 속력을 전속력으로 올려놓고 기관사를 죽이고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이 브레이크 장치가 파손된 이 기차가 지금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전속력으로 질주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스파이더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기차를 멈춰야 되는데 무슨 기술을 써서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써서 기차를 멈추죠. 한번 볼까요? 자, 이 바이오의 산물인 거미줄을 사용해서 기차를 멈추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바이오 테크놀로지는 기차도 멈출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응용화학 생명공학과 2학년 김시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 바이오테크놀로지랑 IT랑 융합하는 분야 쪽에 관심이 좀 많아서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로 전공하는 것도 이제 부전공도 생각하고 있고 이제 그쪽 친구들이랑도 많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편인데,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본 거로는 좀 융합을 생각했을 때 바이오 인포메틱스 정도는 제가 딱 생각이 드는데, 좀 더 뚜렷하게 다른 융합 분야를 생각하자면은 조금 막연해지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오늘 감사하게도 너무 융합 내용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앞으로도 조금 더 관련해서 생각을 더 많이 해보게 될 텐데, 혹시 교수님께서 좀 생각하시는 디테일한 융합 분야 그런 아이디어 소스라도 조금 있는지 제가 들을 수 있는 조언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예, 그러니까 좋은 얘기인데, 이제 그거를 기존에 있는 걸 보지만 본인이 이제 부단히 찾아내야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서렌디피티라는 게 있어요. 우연한 만남. 그리고 이런 그 아까 유전자 재조합 기술 이런 것도 굉장히 우연한 만남에 의해서 두 과학자가 만나갖고 새로운 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우연한 만남에 서렌디피티가 일어나려고 그러면 늘 그걸 찾는 사람한테만 그런 것들이 우연히 다가오지, 아무 멍하게 있는 사람한테는 우연히 안 찾아와요. 그래서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너 이렇게 뭐가 고생을 하고 아이디어가 안 난다더라도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산신령님이 찾아와 갖고 이런 거 해봐라 그렇게 알려줄 때가 있을 거다. 그런데 멍하니 있는 사람한테는 산신령님이 안 찾아와. 부단히 생각하고 노력하는 사람한테 그런 산신령님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무슨 어떤 답이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생이 그런 마음가짐, 모티베이션, 이게 무지무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냥 어느 순간에 야, 난 이거 하고 싶었는데 네가 그거를 풀어줄 수 있겠구나. 그런 거가 어떤 스파크가 딱 일어나면은 그게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어떤 한 예를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늘 자기가 하고 있는 전공에 굉장히 잘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남의 거하고 어떻게 섞을까의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거, 그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얘기 안 해도 여기 다 써있네 보니까. 연결된 세상, 협력하는 지성, 배움의 즐거움, 경계를 넘는 교육.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여기 다 대문짝만하게 괜히 왔어요. 여기 다 써있는 거 그냥 이거 보고 가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는 학생이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늘 준비하고 고민하고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산신령님이 나타나서 이거 해봐라 하고 가르쳐 줄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훌륭한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강연 해주신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